를 상상하다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미래학교 혁신과 장학사 설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션 B1의 주제는 미래형 교육과정입니다. 우리가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미래를 보다 더 잘 살아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형 교육과정을 고민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학습자들을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형 교육과정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실 세 분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첫 번째 발제자는 인천 도림초등학교 홍문숙 선생님이시고요. 두 번째 발제자는 동암중학교 장서정 선생님, 세 번째 발제자는 인천 세원고등학교 홍서린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이곳 현장에는 학교 현장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계신 작정고등학교 이완전 교장 선생님, 동암중학교 김명순 교장 선생님 이하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하게 계시고요.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온오프라인에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열렬히 환영하고요. 다 함께 환한 미소와 함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행사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 분 발제자들의 발제를 듣고 청중들과 발제자들 간의 상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발제를 들으시면서 아마 질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실 건데요. 질의사항을 포스트잇에 적어주셔도 좋고요. 직접 발표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세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발표해 드릴 거고요. 질문을 남기실 때는 어느 발제자께 질문하시는지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세션 자료집은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천 혁신 미래 교육을 향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인천 도림초등학교 홍문숙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홍문숙 선생님은 복숭아 마을 도림초등학교에서 2017년에서 2022년까지 현재 6년차 근무하고 계시면서 연구 기획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홍문숙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중등, 고등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셔서 저는 초등이고요. 초등에서 저희가 교육과정 개발하는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교사 교육과정을 개발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수업 강의를 준비했고요.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 꾹이요? 네. 아래 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지금 교과목의 제목이 복숭아 마을에 살아요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미래형 혁신학교 교육과정 연구학교를 맡으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할지 학교 교과목에 관한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미래형 혁신학교 연구과제로 지금 2년째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2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미래형이라는 게 뭐지? 그리고 미래형 혁신학교는 또 뭐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피를 잡지 못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헤쳐간 탐험기랄까 네, 실패의 길, 성공의 길 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한 것만이 아니라 하면서 어려웠던 점까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선 학교 교과목이란 뭐지? 서부터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학교 교과목이란 단위 학교에, 이게 굉장히 다른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다 같은 내용으로 교육과정 성취 기준, 교육과정이 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단위학교라는 단위로 저희가 교사 교육과정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국가교육 차원이 아니라 교사 교육과정의 차원에서 교과와 번교과의 영역을 포함하여 지역과 학생의 실정에 맞게 학교 자체적으로 범위와 계열성을 갖추어 개설하는 교과목이라는 것이 학교 교과목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국가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 단위 학교 안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차원으로 지역과 학생의 실정에 맞게 이걸 계열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 교과목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건 가능한가? 이 현행법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근데 현행법상 지금은 교과 개설 권한이 없습니다. 네, 교과 개설 권한이 없는데,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총론에서는 초중학교 교육과정 학교 자율시간 활용하니 선택 과목 신설 운영할 수 있는 학교 교과 과목 개설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 과목 개설의 권한을 가지고, 그런 권한이 많이 주어진 만큼 또 저희가 해야 될 일도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금 한 발자국 앞에서 먼저 걸어가면서 자충우돌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학교 교과목은 그 전에 학교 교과목이 아니라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 학습, 또 교육과정 구성 주제 통합해서 여러 가지로 이미 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다들 실행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학교 교과목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도림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계속 매년 반복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면서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피로도가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매년 바뀌는 구성원, 교사 구성원, 학생 구성원들이 계속 변화됨에 따라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교사의 열정만으로 가능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교육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학년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이 계열화, 체계화는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저희는 초등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계열화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들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과정의 체계화 계열화를 통해서 질관리,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가시화 표현화 공식화를 통해서 지속성,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문서와 실행의 일지로 기록할 수 있는가의 내용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학교를 한번 돌아보기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천형 혁신학교 1호 학교예요. 그래서 올해로 8년차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 수많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월간계획, 연간계획 전체의 재구성과 그리고 월간계획 또는 주제형
주제형 월간계획 학습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교육과정 재구성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한 체계화나 계열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 또 어떤 구성원에 따라서 또 학생들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면들이 분명하게 있는 저희들의 부족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곳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맨 처음에 저희의 시작은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학교만의 그리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과 연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교육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는 맨 처음에는 도림의 교육적 비전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면 마을 교육 공동체와 그리고 생태 환경 교육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네. 넘어갔네요. 저희 학교를 보시면 이게 저희 학교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벚꽃이 핀 모습이고요. 그 앞에 전경이에요. 운동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산이 오봉산이에요. 오봉산이고 저희가 오봉산 안에 이렇게 폭 파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학교예요. 그리고 이 산과 연결되어 있고 주변은 다 아파트 지역이고 그 앞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생태와 관련 지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랑 오봉산과 관련돼서 생태학습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저희는 생태환경과 이 마을 교육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말로 무작정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 무작정 내딘 거는 뭐였냐면 우리 학교의 키워드인 마을교육 공동체와 생태환경을 가지고 마을과 환경이라는 제목을 가진 창체 수업을 30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직 아무 학교 교육 과목 구성이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 활동들을 가지고 마을과 환경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려고 2월 달부터 아예 교육과정 안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시작은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없어서 교내 전학공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교내 전학공은 교육청에서도 미래형 교육과정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전학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각 학년별로 한 분씩 1학년에 한 분, 2학년에 한 분 쭉 한 분씩 해서 전체 계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년에 한 분씩 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과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서울교대 연구진 분이세요. 교수님들과 그리고 그 박사님들이 같이 전학공에서 매월 1회씩 같이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전학공 하면서의 질문은 우리가 그냥 해야 된다는 의무로 시작하는 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미래형혁신학교를 왜 하고 있는가부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림에서 많은 교육과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정말로 아까 계속 반복되지만 체계화나 계열화가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그냥 활동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무작정 내걸었던 마을과 환경이라는 것으로 이거는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가 마을과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했는데 이건 괜찮은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마을과 환경이라는 주제가 쭉 이게 나눴던 이야기들이에요. 쭉 나눴던 이야기들인데 마을과 환경이라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좁혀가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찾아가는 거 그것이 저희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6학년까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었던 거는 미리 학교 교과서를 만들고 학교 교과목을 만든 전주의 이리동산 초등학교에서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같이 읽고 그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학공을 한 달에 한 번씩 준비하면서 항상 과제가 나가요. 이번 11월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이제 전학공 하는 날인데요. 숙제가 좀 많아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는 올해 이 학교 교과목 만들기를 하면서 참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뭔가 창조한다는 그 기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뭔가 부족했는데 이걸 어떻게 메꿔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메꿔가고 있는 그 노력들이 보여서 저희는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그 전학공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요 앞에서 보이셨지만 그 학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 내용들을 모아서 같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학년에 한 분씩은 그 학년의 대표이지 그 학년의 혼자 주인공은 아니시고 모든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교과목,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학교 교과목의 가치와 의미는 뭔가, 그리고 교과목의 명칭 정하기, 그리고 학년별 목표,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학년별 주제, 학년별 활동,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까지 저희가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아직 다 된 건 아니에요. 아직 학년별 주제만 나와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 계열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 중심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특성상 활동 중심이 많은데 우선 활동을 가지고 각 학년에서 하는 활동들을 학년에서 포스트잇으로 다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마을과 환경이라는 그 주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그것들이 각각 같은 색깔은 같은 학년입니다. 지금 같은 학년이고요. 이거를 먼저 활동을 가지고 주제별로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주제별로 모으고 그 모은 걸 가지고 1단계 교과목의 가치와 의미를 저희가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거칠게 전학공에서 먼저 나눈 다음 저희가 전체 도림초등학교 전체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여기 안에서 교과목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교과목의 명칭, 이런 것들을 함께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희 학교의 전체 비전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스스로 또 같이 성장하는 행복한 도림입니다. 이 비전 아래 교과의 목표를, 가치를 뭘로 할까? 그래서 나왔었던 많은 의견이 가치 성장, 더불어 살아가기, 실천과 사회 참여, 이런 여러 가지들이 키워드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지금 2번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더불어 살아가기가 저희의 이 교과의 가치와 의미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투표까지 했습니다.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 명칭 정하기를 할 때 우리 동네 오봉산, 그래서 오봉산과 관련된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봉산 산책하기, 그리고 오봉산 보물지도 만들기 해서 오봉산에 살아있는 곤충 찾기, 그리고 나뭇잎서부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오봉산이 우리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생태 환경과 관련된 보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는 오봉산에 함께 살아요, 우리 동네 오봉산,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저 교과 명칭 이런 걸로 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엄청 활발하게 많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은 그 교과 명칭이 나와갖고 저희가 이거는 그 내용들 안에서 정하겠습니다 하고 그날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모임에서, 전체 교사 다모임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교과 명칭에 관한 선생님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거 하면서 전체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나누면서 더 힘이,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해진 것은 최종적으로 복숭아 마을에 살아요라는 내용이에요. 명칭이 정해졌고요. 이 명칭 뒤에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엄청 회의를 많이 해서 1, 2, 3, 4, 5, 6학년에 학년별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정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희가 활동을 먼저 했기 때문에 목표를 잡고 위계를 잡아간다는 게 어려움이었는데, 크게는 주제는 생태환경, 범위는 동네로 해야 되겠다. 이 내용까지 하면서 저희가 학년별 목표를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이런 학년별 목표도 학년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년별 주제를 정하고 교과별 목표를, 교과목 목표를 나중에 저희가 전체 교과목, 그러면 우리 복숭아 마을에 살아요라는, 복숭아 마을이라는 건 뭐냐면 도림이에요. 도가 복숭아 도자고요. 림이 수풀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 중에 복숭아 마을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내용을,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가 그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런 교과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희의 전학공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년별로 한 분씩 참여한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6학년이라는 것이 위계가 되고 체계화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학년별로 한 분씩이 다 들어가니까 그게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은 전학공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날짜를, 그 다음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1년치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첫째 주는 교사 전체 다 모임, 둘째 주는 이 전학공, 셋째 주는 하고 싶어 하시는 전학공들이 있어요. 주제형 전학공, 넷째 주는 동호인 활동을 해서 수요일마다 딱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니 선생님들도 그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진과의 협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는 서울교대에서 협력해 주시고, 저희가 막 저희끼리 너무 어려워하고 뭔가를 정확히 잡지 못했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주시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너무 잘 저희가 이제 주제를 좀 선명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연구진과의 협력 체제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학교와 소통할 수 있고 연구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니까 저희는 그 학교 교과목 개발에만 좀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교과목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국가교육과정은 누구에게는 너무 작고 또 누구에게는 너무 크잖아요. 어떤 친구한테는 너무 쉬운 내용이고 또 어떤 친구한테는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저희가 그걸 맨날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걸로 수선을 해서 옷을 입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옷을 한 벌 정도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한 벌 정도 우리 학교에 특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교과목을 만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는 그 미래의 아이들의 삶은 그냥 무언가 지식을 얻고 지식을 이해하고 그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자신의 삶의 공간 안에서 삶과 연결된 것이 어떻게 해결돼 가고, 또 그게 자신의 지식으로 어떻게 연결돼서 자신의 역량으로 만들어지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한 걸음이지만 저희 학교 교과목 복숭아 마을에 살아요를 만들면서 굉장히 즐거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비유를 통해서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을 입히고 싶은 그런 선생님들의 마음인 것 같고요.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이들의 관심사로부터, 아이들의 요구로부터, 아이들의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힘차게 함께 도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에 머물지 않고 교육과정 개발자와 창조자로서 성장해가고 계신 도림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발제를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 나눠보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채팅창과 현장 질문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종합토론 시간에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학교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계신 사례인데요. 두 번째 발제는 동암중학교 장서정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장서정 선생님은 동암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교육혁신부장으로서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자, 장서정 선생님이 나누어 주실 얘기는 함께 만드는 학교 교육과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암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장서정입니다. 네, 앞에서 도림초등학교의 그 발제를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공유의 자리가 너무 좋고 그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떨렸는데 또 그것이 설렘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림초등학교의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미래형 교육과정이란 어떤 것일까? 미래형 혁신 교육과정이란 어떤 것이어야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국가교육과정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한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국가교육과정에서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하기 어려워서 아까 전에 방금 전 발제에서도 몸에 맞지 않는 그 어떤 옷을 입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것을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구현하는 것, 그게 바로 미래형 혁신 교육과정이 아닐까라고 우리 동암중학교에서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거,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기를 원하는가라는 그런 요구들을 수용하는 교육과정, 그것이 우선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 교육과정이야말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래형 혁신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교육 주체가 함께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그런 교육과정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동암중학교에서 1년 동안 치열한 고민과 동료 선생님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진행했던 그런 사례들을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동암중학교는 작년에 교육과정 상상하기라는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 목표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전환 시민교육을 강화하자라는 것에 선생님들이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교육과정이 아이들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전환 시민교육이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데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합의를 하고 2월 새학기 맞이 워크숍 때 함께 모여서 교육과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학년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년 교육과정을 세우신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1학년은 지구를 지키는 동암용사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에 각 교과 간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고,
2학년은 함께 느끼고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자라는 주제 아래 각 교과가 통합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교육과정을 세운 모습입니다. 3학년은 기후변화 속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각 교과 간 연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연스럽게 1학년은 지구를 지키는 동암용사라고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 단계가 되고 2학년은 어떤 이해를 해야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 그다음에 3학년은 실천으로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 교육과정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동암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길렀으면 하는 핵심 역량을 상호 이해, 상호 존중, 건강한 삶, 자존감 향상, 시민성, 지속가능성, 의사소통, 자기관리 요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과 운영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 교과에서는 요 핵심 역량, 요 단원을 공부할 때 핵심 역량 시민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교과 교육과정에도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과정 그 핵심 역량이 스며들어서 녹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을 세워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1년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이제 듣고 그 요구를 반영하고 그것들을 구현해 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3주체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하였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주체 협의회에서 학교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싶나라는 그런 질문에 학생들은 진로 진학과 관련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고 진로 진학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어떤 또 다른 학부모님은 미래의 사회에서 필요한 뭐 코딩이나 AI 교육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그런 수업을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경제 금융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3주체 협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그 함께 행복 배움의 날이라는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그동안에 이루어진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학교 평가뿐만 아니라 또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나 바람도 수용을 하고, 또 이 자리에는 그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 관계자, 그리고 그 지역사회 마을활동가 분들, 그리고 이전 학교에 예전에 동암중학교를 근무했던 선생님들, 그리고 졸업생들까지 다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앞으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던 아주 소중한 자리였고요. 그때 그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아서 허공 속에 그냥 외침이 아니라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졸업생들은 그 동암중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후배들에게 어떤 교육과정이 중요한지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 자료가 굉장히 귀한 저희에게는 성찰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끊임없이 그 학습자들, 그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제 그 교육과정
그 과거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것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성찰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암중학교는 그동안 행복배움학교 2015년부터 8년 동안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해왔는데 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백서라는 아카이브 작업, 교육과정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12월에 이제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거든요. 이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데요. 선생님들, 학부모님, 학생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그동안의 교육과정에서 느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각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지역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사항이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연계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라고 저기 지금 말풍선에 되어 있는 게 그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과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 동암중학교는 시민과 사회 참여라는 교과, 그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정 교과인 시민과 사회 참여 교과를 올해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한 차씩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이 그동안에는 교과 외 활동으로 여겨졌는데 이것을 교과 안으로 이제 들여와서 교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과 사회 참여 그 활동 모습인데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을 하고 그리고 운영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교과 다음으로 이 시민과 사회 참여 교과를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과목이 수업 교환으로 없어지면 아이들이 굉장히 화를 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을 이제 가르칠 때 3단원이 마을과 사회 참여였는데 제가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살고 있지 않아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인근의 동암마을센터라는 기관을 방문해서 그 마을 활동가 선생님께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는지 상의를 드렸었어요. 교과서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 마을 활동가분과 함께 교육과정 이렇게 수업을 한번 구성하면 어떨까요?라고 논의를 하고 동네 한 바퀴라는 수업. 근데 이게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조금 저희 시민과 사회참여 교과에 맞게 재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은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그 행정복지센터 기관 관계자로부터 마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인 저도 같이 배우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마을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 그 수업을 통해서 마을 곳곳을 이렇게 탐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동암마을 센터에 가서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이런 수업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킨 마을을 바꾸는 사회참여라는 수업을 다시 한번 마을 활동가 선생님하고 만나서 그러면 아이들이 동네를 탐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해 보자라고 서로 협의를 한 결과 마을을 바꾸는 사회 참여라는 이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동네 탐방을 하고 나서 우리 마을의 문제점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같이 토론해보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참여형 주민 제안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실제 사회 참여로 연결시켜보는 이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 활동가와 함께 이렇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그런 사례였고요. 이게 너무 제가 좋아서 저희 전학공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그 동원마을센터를 찾아갔거든요. 전학공 선생님들과. 그래서 또 마을활동가 선생님들께 이렇게 설명도 듣고 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더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저희 함께 행복 배움의 날 때 같이 오셔서 이렇게 토론회 장에 참여해 주신 그런 모습이고요. 마을 활동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울대학교 미래교육센터랑 협업해서 지금 아까 도림초등학교 사례에서 나왔듯이 학교 교과목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도 거의 막바지 작업에 지금 이르렀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지금 개발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개발의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미래교육센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의 교육기관과의 협업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역의 기관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십정동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아이들이 인식을 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십정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클린데스크라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반대 캠페인을 함께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까지 이어져 가지고 주민자치회와 함께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눈에 띄게 마을이 깨끗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캠페인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또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역과 연계한 이런 교육들은 아이들의 삶에 이게 녹아나면서 더 또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인근 초등학교와 지역사회에 있는 초등학교와 협력하는 모습. 사실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 초등학교와의 그 벽을 이제 허무는 작업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한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은 한 학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학교급이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정보, 그런 중학교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해서 막연한 불안감, 새로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게 그 고민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암초등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거의, 그리고 동암초등학교 아이들이 동암중으로 입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암중학교의 교육과정을 동암초등학교에 알려드리고 동암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또 저희가 받아서 어떤 지점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런 연계 교육과정을 고민을 했고, 또 이제 동암초에 진로의 날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진로의 날 때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과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더 나이가 어린 아이들한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성취를 느끼고, 그 아이들은 또 친한 동네 누나나 형이 와서 이제 이런 거 알려주니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학교 자치활동에 그 동암초 아이들이 와서 회의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학생 자치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도 한번 교류를 하자라고 지금 이제 다다음 주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비 중학생이라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예 동암초 아이들이 동암중으로 거의 오니까 동암중학교 학교생활 안내를 해주자. 그럼 미리 경험을 하고 오는 거니까 더 안정감 있게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에서 정보교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6학년 교과에서 좀 미리 공부를 하고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또는 음악교과 같은 경우 지금 음악교과에서 그 음악 선생님께서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엔 그 기초 기본 교육이 좀 안 되어 있으니까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동암초에서 좀 알려주고 그걸 배워가지고 오면 훨씬 더 수월하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저희가 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연계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마을 활동가분들과 그다음에 인근 초등학교 교육기관과 이런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되게 고립된 섬처럼 동암중학교가 존재를 하고 다른 지역 주민분들도 도대체 저 중학교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 학부모님들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 지역사회로 저희도 나가고 좀 되게 두려웠지만 도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들 친근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클린데스크 무단투기 반대 캠페인 할 때는 그 아이들을 되게 굉장히 존중해 주셨고 아이들에게 그걸 교육 기회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분들이 되게 노력하고 계시는 게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아 이게 진짜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다들 또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배려가 느껴져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다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내면 더 좋은 교육적 효과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학교도 뭔가 그런 고립된 섬처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협력의 주체로 되게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교육과정이라 하면 이렇게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지역과 연계한 어떤 교육과정을 개발을 통해서 좀 아이들, 학생 개인에게 맞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학교들이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암중학교에서 들려주신 사례를 들어보면 동암에서 생각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교라는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서 학교와 지역이 더불어 함께 누군가 만들어준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인천의 아이들이 인천에서 나고 자라서 인천의 시민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장서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세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 발제는 인천 세원고등학교 홍서린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홍서린 선생님께서는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홍서린 선생님께서는 인천 세원고등학교에서 2019년부터 근무하시면서 교육과정부장님을 맡아 행복한 교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고등학교가 아직도 입시 중심 체제에 머물러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혁신교육을 일구어가는 일이 참 쉽지는 않아 보이시는데요. 즐겁게 혁신학교를 일구어가고 계신 홍서린 선생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두 발제자 선생님의 그 발제를 듣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노력하시고 또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실제로 눈물이 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고등학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고등학교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무엇인가요? 입시죠.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이
입시랑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 학교가 어떻게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갔는지에 대한 작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세원고는 2009년에 여학교로 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 균형 발전교로 지정이 될 만큼 지역이 다소 낙후되어 있었고 교육 활동도 좀 정체되어 있었던 학교입니다. 근데 교육 주체들의 열망이 이제 모여져서 초빙 교장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초빙 교장 선생님이신 정동우 교장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부임하시게 되면서 다양한 그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걸로는 고교학점제 많이 들어보셨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행복배움학교, 또 교과교실제라고 해서 또 10억짜리 공사도 막 하고 이런 큰 활동 그 사업들을 하면서 좀 짧은 시간 동안에 학교가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을 겪은 그 내용 중에서 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 고등학교는 교육의 본질과 입시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죠. 그래서 미래 교육의 본질인 학생 배움 중심, 학생 중심 교육 활동과 이 입시를 어떻게 잘 연계를 해서 학생들에게 투입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배움 중심 교육 활동과 대학 입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과 요거를 다 성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 학교는 학생 주제 발표로 이 활동을 한번 포커싱을 해봤습니다. 물론 수업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지만 학교 전체적으로는 어떤 교육 활동을 학생들에게 투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학생 주제 발표로서 그걸 한번 구현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보통 이런 그 학교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차려준 밥상에 학생들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활동 자체를 학생들이 다 만들어가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획을 해서 만들어진 게 학생 추진단입니다. 학생 추진단은 이 학생 주제 발표에 기획, 뭐 홍보, 예산 그리고 그 발표를 하는 학생들을 직접 피드백을 하는 것까지 다 하는 그런 학생 추진단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학생 주제 발표는 저희가 이제 교장 선생님 오신 이후로 시작이 됐는데요. 특히 그 2020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요때 과연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 애들이 막 등교를 하다가 말다가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이 낯선 상황 속에서 적응해 가는 상황이었는데 학생 강좌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열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걱정도 했지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줌으로 아이들이 다 자기 학생 강좌를 개설을 하고 학생들을 다 줌으로 불러 모으고 그리고 사실 줌으로는 그 학생 강좌의 그 활동 수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활동 수업을 학생들이 고안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학생 추진단 운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좀 성공리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에 힘을 받아서 작년에 학생 주제 발표를 더 활성화시키고 학생 추진단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코로나 때 어떻게 학생 주제 발표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때 45개 학생 강좌가 개설이 됐고 보통 한 강좌에 학생들이 2명이나 3명이 팀이 되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발표자는 151명.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더 학생들의 호응이 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이름은 이렇게 이제 매해마다 약간씩 달라지는데 주제 탐구 발표의 날 오레오 진주 찾기라는 명칭으로 이 학생 주제 발표가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런 발표 계획서나 또는 그 발표팀 학생들의 발표 후 보고서나 이런 또 수강 학생들의 활동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다 작성을 한 거지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행사의 준비 또 행사의 진행 다 학생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오레오라는 말이 아까 나왔는데 그 오레오가 뭐냐면 하버드의 글쓰기 방법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오레오를 수업과 또 이런 행사에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오레오를 핵심 개념으로 해서 학생 주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과자 이름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때 아이들이 오레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바로 과자를 떠올리기 때문에 이때 학생 강좌에서 가장 많은 간식이 오레오였습니다. 그럼 오레오가 뭐냐? 그 4단계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장을 말합니다. 의견, 내가 말하려는 핵심. 두 번째가 그거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뭔지. 세 번째 구체적인 사례와 생생한 예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주장, 생각을 한 번 더 얘기하는 의견의 강조. 요 순서로 글을 쓰거나 이 순서로 말을 하거나 이 순서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이게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좋은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요 틀을 발표할 때도 적용하고 또 발표자 학생들을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피드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요 방식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쭉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잘 추진할 수 있게 하려면은 그 사전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친구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학생 추진단을. 근데 좀 이색적으로 이때는 진주 발굴단이라고 해서 진주가 무슨 뜻이냐면요. 진로 연계 주제 발표를 줄여서 진주. 진로와 연계된 발표다라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애들은 진로에 맞게 활동을 하고 그걸로 학종으로 대학 가는 게 좀 큰 학교 생활의 흐름이기 때문에 참 좀 잔인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어른들도 진로가 막 바뀌잖아요.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에게 사실 이 진로가 굉장히 크게 요구되고 있어요. 진로 빨리 정해라, 진로 빨리 정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을 정도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진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진로와 연계된 주제로 활동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주 발굴단이라고 좀 이색적인 명칭으로 학생 추진단을 운영을 했고요. 저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총 한 20명의 학생들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OT를 합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언제 모였냐면 아침에 모였습니다. 7시 반. 7시 반에 모여서 총 3회에 걸쳐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첫 번째 OT 때는 그 오레오가 뭔지 일단 가르쳐야 되고요. 근데 이 20명의 팀이 함께 협력하고 협동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알아가야 되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시험 보는 활동이 아니라 함께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서로 나누는 시간도 필요했고요. 두 번째 날에는
첫 번째 주제 보면 인간관계와 행복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20명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고 이 팀이 발표자 학생들 그 100여 명이 넘는 발표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인간관계인데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아주 그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어떤 업무의 테크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준비들을 잘 진행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브레인스토밍도 시키고 예. 그래서 셋째 날에는 이제 곧 이제 실전에 투입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실전에 부딪혔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그런 교육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 모습입니다. 네, 1일째는 서로 이제 20명의 학생들이 만나서 이제 한 팀, 원팀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도 나누고 공감도 서로 하는 시간도 가지고 오레오가 뭔지에 대한 개념 설명도 듣고 333 법칙 나중에 알려드리겠는데 요거를 계속 합니다. 이게 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 아침에 모여서 이때 아무도 결석하지 않았어요. 20명의 학생들이 7시 반에 전부 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이런 교육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도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력과 협동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 마음을 울리는 영상 이런 것도 아침에 아이들이 와서 이런 영상도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게 얼마나 스스로 이제 애들도 좀 생소하거든요. 내가 학교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마련해 준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는 이 것이 굉장히 교사도 생소하고 사실 학생도 생소한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팀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학생 강좌에서 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써서 냅니다. 그러면 이걸 학생 추진단 아이들이 검토도 하고 피드백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발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추진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OT 3번을 했는데 OT 3번의 그 대면 교육 외에 카톡으로 엄청나게 많은 소통과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제가 저기 톡에 들어가서 너무 말이 많아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내용을 지워야 될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과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과제를 계속 올리고 자신의 소감을 계속 올리는 등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OT 때 우리 진주 발굴단, 우리 추진단들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이 리더로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기본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학생들이 4개의 팀으로 운영팀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표팀이 한 100여 팀을 받게 되는데 그 100여 팀의 발표팀을 피드백을 해주는 역할을 2인 1조로 했습니다. 그 피드백 팀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이런 과제들이 나갑니다. 오레오가 뭐고 이걸 어떻게 우리 이 발표 준비 과정과 이 발표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와라. 애들이 다 생각을 해서 카톡에 엄청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읽으면서도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장을 펼쳐줬더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생소한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격려하는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니네 포기하지 마라.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격려를 했고요. 2일차에도 서로 친해지고 또 브레인스토밍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333 법칙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성 부분이에요. 인성 부분. 얘네들이 이제 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그냥 업무만 잘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 이런 인성적인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3번 인사하고 3단계로 공감하고 3가지를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자기가 어떻게 실천했는지 카톡에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 맨날 엄청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래퍼 형성하는 과정도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행복이 뭐냐에 대한 질문도 계속 던졌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 뭔지도 알려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학생 추진단의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레오랑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3일자 OT 때는 이제 곧 실전에 투입이 될 텐데 아이들이 이제 점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어요. 실제 이제 이 일을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운영팀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학생들과 발표팀 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피드백을 해줄 것인지, 동급생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 발표하는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생각하고 논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실 교사의 역할을 애들이 한 거죠. 그리고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 좀 실제가 생각만큼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계속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진단 학생들이 사실 교사의 역할을 일부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론 내용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그 최선을 다하고 기본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육도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리더로 만드는 거죠. 이 20명의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발표 홍보물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 다 아이들이 다 한 거예요. 이것도 아이들이 한 거고, 학교의 현수막도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뭐 시안 짜서 다 하잖아요. 이거 다 아이들이 했어요. 아이들이 다 홍보했어요. 그래서 41개 팀이 모집이 됐습니다. 발표팀이. 그래서 한 팀에 한 2명, 3명의 그 발표자가 있기 때문에 총 106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학생 추진단 학생들이 또 학생들을 계속 알려주고 독려하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타나 있진 않은데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까지 학생 주제 발표를 할 때는 사실 그렇게 세밀하게 피드백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게, 선생님들이 그 많은 강좌에 대한 피드백을 하나하나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20여 개의 그 피드백 팀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이 걔네들을 3번 이상 피드백을 했어요. 니네 발표에 이거는 강점이고 이거는 약점이고 요거는 좀 보완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3번 이상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냥 이렇게 딱 봐도 그 학생 강좌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네들끼리 이뤄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학생 추진단의 그 경험을 사실은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학생을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기획력과 또 헌신, 창의력 이런 것들이, 그 교사의 그 사전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사의 그런 노력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학생의 주도성 속에서
정말 미래 교육의 희망을 보기도 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또 아이들이 너무 예쁘기도 한 그런 교육적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학교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지금 기승전 입시라고 귀결되는 그런 상황에서 묵묵히 학생 중심 수업을 이루어가고 계신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낀 건 학생의 주도성이라는 것이 요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의 주도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교사들의 주도성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서 학생 주도성과 교사 주도성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조금 해답을 찾은 듯한 좀 그런 느낌이 들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홍서린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종합토론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현장과 온라인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이야기 진솔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종합토론을 위해서 토론석을 준비하는 시간을 약 1분 정도 갖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청중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세 분의 발제자 중 누구에게 질문하시는지 밝혀주시고요. 예, 카메라를 향해서 질문해 주시면 유튜브 상에 함께 하시는 청중들께서도 공감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받아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걸로 먼저 조금 생각 고민을 하실 동안 제가 그것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에게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과목이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려 수 있는 그런 전문성 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각 학교에서는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내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홍문숙 선생님부터 도림초의 사례부터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어서요. 그러니까 교사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를 질문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교육 과정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러니까 교과목 개발이라는 전체적인 위계성과 체계성까지 가는 데는 계속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연수도 듣고 있는데요. 그 전에 도림초는 8년 동안 이제 행복 배움을 하면서 교육 과정에 관한 이런 프로젝트 학습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 과정 재구성에 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어떤 선생님 요번에는 선생님들이 아마심이라는 그 전학공이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전학공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아마심은 아이들의 마음을 공부하는 심리 공부하는 그 교육과 그 전학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모르겠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되게 어려워요.
아마 고등학교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 심리 상담 공부하는 주제로 하시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또 하나는 교육 학교 자치라고 선생님들이 뭐냐면 그 교육 공동체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같이 교육 공동체가 있는데 저희가 일하는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그런 소리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전학공을 같이 만들고 해서 함께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다 보면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되고 게을러지면 또 안 하게 되고 어려우면 안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난관에서. 근데 같이 공부하는 그런 그 전학공의 그 협력체들 공동체가 힘이 되지 않나. 학교를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전학공 전문적 학습 공동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선은 저는 교육혁신부장으로서 선생님들의 그런 전문성에 대한 필요를 어떻게 만족시킬까를 고민했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걸 공부하고 싶으시고 어떤 걸 목말라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항상 수시로 좀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섭외해가지고 저희는 5주차가 되는 그 시간에 강의를 같이 함께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런 주제에 그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그 분을 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섭외력을 좀 발휘를 해서 그 강사 선생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미래교육센터와 협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좀 그 책이나 도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직접 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이게 단순히 학습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전문적 연구 공동체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형 교육 과정을 지금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는 어떤 것들을 새롭게 연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나누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고민의 지점들이 이제 더 깊어지고 또 그 고민의 지점들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전문성이 발휘가 되고 서로 성장하는 함께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과 두 선생님의 또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사례 같은 경우는 사진이 좀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한 분 남자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현재는 동암중 교감 선생님으로 계신 선생님이신데 정재만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이 정재만 교감 선생님이 이 학생 추진단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고 그거를 실행하셨어요. 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선배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하는지를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해서 말은 도와드린다는 거였지만 사실 별 도움 많이 안 됐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OT 할 때마다 제가 새벽에 아침에 가서 하시는 거 보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숙제예요. 어떻게 이 정재만 교감 선생님이 하신 이 학생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학생을 하게 만드는 이 그 아이디어와 이 실행력을 나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잘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나도. 근데 사실 해야지. 나도 잘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의 고민에서 그치면 안 되겠다. 이것도 전학공 같은 이런 선생님들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분 답변 들으면서 저도 참 뿌듯한 게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교사들이 함께 해 나가면서 학습자에서 연구자로 성장하고 계신 모습들이 벌써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저도 들으면서 되게 행복하고요. 네, 또 한 분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세원고등학교 홍설인 선생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네요. 고등학교에서 진로 속 주제 찾기를 하시면서 입시와 연계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또 하나는 주제 탐구 이 활동들을 하고 난 후에 학생들의 반응이나 변화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그 발제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는데 저희가 그 학생 주제 발표를 할 때마다 강좌 수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40개, 50개 팀이 모집이 됐잖아요. 그게 동력이 뭐냐면 그런 발표 주제들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주제로 발표 주제를 세팅을 해서 그걸 발표를 해보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 학종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 진로에 맞는 주제로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했던 것이 생기부에 그대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게 좀 학생들에게는 사실 큰 동력은 바로 그 입시입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호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밑바탕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요. 학생들은 일단 자기가 수업 시간에 할 수 없었던 자신만의 주제로 어떤 발표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활동 자체를 좀 특별하게 그리고 자신의 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고 발표자 학생들의 경우는 근데 추진단 학생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주도성을 그 선생님들이 늘 해왔던 것을 본인이 했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그 학생 추진단 했던 아이들의 입시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세원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계속 이제 입시탐만 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에도 뭔가 선생님들께서 열정을 발휘하시면 좀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을 하신 분께서 다른 두 분께도 또 질문을 하셨네요.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느껴지는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람을 느끼신 경우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답변이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특히 그 지역사회와의 연계되는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정말 그 무색할 만큼 그걸 경험한 아이들이 그 다음에 또 하자고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같이 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아이들이 또 하자고 하니까 이제 거기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또 하자고 하니까 보람도 처음에는 이제 힘들기도 했는데 그게 보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참여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그런 지점들 그런 것들이 이 지역사회 연계 미래형 혁신 교육과정의 어떤 효과 학생들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하자 선생님들이 막 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언제 해요라고 물어보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교사로서 되게
뿌듯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보람되고 그런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 고등학교에서 하셨던 그 진주발굴단 같이 그런 것들을 저희 초등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학교밥 탐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지 조금 오래됐어요. 그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제 학교밥, 그래서 1, 2학년은 우리 동네, 그리고 3, 4학년은 남동구, 5, 6학년은 인천으로 이렇게 지역 확장성으로 해서 우리 인천을 탐험하는데, 학교밥 탐험에서 아이들이 주인공이에요. 어느 곳을 갈지도 결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도 아이들이 편성하고, 계획,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어떤 이동 경로, 밥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귀가하고 거기서 뭘 보고, 그런 계획서부터 실행까지 하는데, 저희는 아직 초등학교라 아이들끼리만 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 그림자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한 분씩 붙어요. 근데 한 반이 저희가 한 24, 5명이 되기 때문에 한 4명인 조도 있고 5명인 조도 있어서 한 학급당 한 4, 5분의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역사회 저희 학부모님이나 또는 마을 활동가 분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다 거기에 한 조에 한 분씩 이렇게 그림자 선생님이 돼요. 그림자 선생님이 돼서 정말 얘네가 이상한 버스를 타건 아니면 이상한 곳에 내리건 뭘 하건 저희는 그냥 거기에 조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끌고 가는 게 훨씬 편하고요. 뒤에서 아마 한번 해보세요. 자녀분들이 정말 와, 이렇게 힘든 게 그림자 선생님이구나. 뒤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위험할까봐 그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요번엔 5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근데 월미도에 가서 이민사박물관, 그러니까 우리 인천의 역사적인 곳을 탐방하는 걸 주제로 잡아서 거기를 갔었는데, 이상한 버스를 탔어요. 앞에 있는 애들이 막 가는 조에 가서 버스를 탔고, 그리고 내리는 게 종점이 거기여서 어쩔 수 없이 내리고, 그래서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월미도에서 내려서 이민사박물관까지 한 2정거장 정도 걸어서 바다 구경하면서 또 가고,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점심은 뭘 먹었냐면, 아주 돈이 없어서 얘네가, 그래서 결론은 뭐 떡볶이 이런 거를 하나 먹고 오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진짜, 저요 선생님 부모님 없이, 이 5학년인데도 부모님 없이 전철 타는 거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희 도림동과 논현동을 벗어난 게 처음이에요. 이 5학년 아이들도 그렇구나. 자기 세계가 한 발짝 이렇게 넓혀지는 거. 이 학생 주도성이라는 게 얼마나 좀 초등학생으로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만 얘네가 딱 한 발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넓혀지는지를 이번에도 직접 몸으로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생이 주인공이 돼서 하는 활동에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고, 아이들의 성장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중요하게 하고 있는 생태 환경 교육, 오봉산과 관련돼서 계속 사시사철 계절을 느끼는 거예요. 계절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온몸으로 느껴요. 오늘은 요번에는 이런 낙엽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봐요. 자연, 그러니까 생태 감수성이 남달라요. 저도 별로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는데 여기 도림에 와서 저도 생태 감수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연이랑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을 저는 나이 들어서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그 계절이 변하고 또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늘상 호흡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그런 생태 감수성이 뛰어난 것들을 보면서 참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들이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네, 아마 선생님들께서 느끼시는 보람이 아이들이 교과서에 이렇게 앙상한 지식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삶으로부터 배우는 그리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느끼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요 마무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2022년 제8회 인천혁신교육한마당 B1 세션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션에 참여하신 발제자분들의 소감을 짧게 들을 텐데요. 아마 이제 학교급이 서로의 다른 학교급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지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신 경험들이 많지 않으실 건데요. 발제자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신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이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소회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짧게 좀 나누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홍설인 선생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감동이 너무 커서 제 발제 시작하기 전에 사실 지금 이 소회 얘기를 미리 한 건데요. 정말 사실 이제 보통 이런 강의가 있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얘기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보통 가는 게 보통인데 오늘은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발제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정말 굉장히 큰 울림을 받고 가게 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되게 궁금하고 잘 모르겠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맞나? 그리고 지금 발제한 거 그게 또 다 정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담론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발제하게 된 게 영광이고 또 앞으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동료 선생님들을 또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우선 동암중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목소리를 교육과정에 담는다는 말씀을 하신 게 정말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분들 그리고 또 그런 도청 구청 이런 데까지 다 연결해서 하신다는 게 가능할까? 다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입시라는 키워드 안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줘야 될 배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그걸 하시고 새벽에 7시 반에 애들도 나오지만 거기에는 선생님이 계셨다는 게 저는 딱 보였어요. 에어컨 앞에 계셨던 그분 아니세요? 그래서 얼마나 그 안에 그 뒤에 노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함께 저희가 같이 교육 공동체로서 초중고가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참 오늘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네, 저는 제가 성장한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발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던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서도 뭔가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깊이를 더해 가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청중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만족도 조사가 세션 종료 후에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형태 인천혁신교육의 도둠터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션은 누구나 말하지만 정체성이 참 분명하지 않은 그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한 발 한 발 그 어둠 속에서 방향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학생이 설계하고 기획하고 학생이 주도성을 발휘하는 그 어려운 길
함께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교사들의 주도성과 그것을 이끌어내는 교사들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조금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온 오프라인으로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회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B1 세션 미래형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